생물이 사는데요. 이럴 거잖아. 네, 이렇게 말해야 돼. 생태계는 생물하고 환경이 같이 존재하는 전체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 하면은 환경만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생태계 하면 생물만 떠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생물과 환경을 전체를 아울러서 생태계라고 불러줍니다. 개는 영어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시스템 중에 태양계, 솔라 시스템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태양계는 현재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죠. 모든 개의 특징이야. 모든 개의 특징은 잘 들어. 인간의 간섭이 없다면 계속해서 영원히 거의 유지됩니다. 인간의 간섭이 없다면. 하지만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표현 들어봤죠? 생태계가 깨진다는 표현 들어봤죠? 다 누구 때문이야? 인간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건 인간의 간섭이 없다면 계속 잘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는 게,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게 시스템이에요. 인간 활동으로 개가 깨지고 있는. 자, 인간의 활동으로 깨지고 있다면 인간의 합리적 활동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생태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그걸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중점 두고서 봅시다. 생태계 정의, 생물과 비생물, 환경을 다른 말로 생물이 아니라서 비생물이라고도 불러요. 생물과 비생물이 함께 있는 공간을 생태계라고 불러줍니다. 생태계에 들어있는 요소들입니다. 개체와 개체군과 군집은 생물적 요소입니다. 생물들이야. 그 다음에 바깥에 여기 환경물, 그래서 생물과 환경 합쳐서 뭐라고 한다? 생태계라고 불러주는 건데, 생물을 세 개로 나누고 있어요. 생물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생물의 첫 번째, 개체. 개체는 뭐야? 그냥 하나의 동물을 말해요.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 하나의 동물을 개체라고 해요. 얘는 노루죠. 선생님이 30분 동안 그린 겁니다. 잘 그렸죠? 네. 뭐요? 엄청 노루 같네요. 그죠? 엄청 놀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놀랐누? 아무튼 노루고요. 노루가 개체고요. 노루들이 모여있어. 잘 들어. 무슨 뭐들이? 노루들이 모여있어. 몇 가지 종이야? 한 종입니다. 한 종이 여러 개 모여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체가 여러 개 모여있으니까 개체군 이라고 합니다. 개체군. 그럼 개체군의 정의가 뭐야? 개체군이란 한 종이 많이 모여있는 거야. 또 뭘 상상해? 노루들, 독수리들, 여우들, 그쵸? 넌 누구니? 너도 여우니? 늑대들 막 이런 거 하자. 여러 개의 개체군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네요. 군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이름이 군집이에요. 군집. 자, 군집은 그럼 뭐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 종입니다. 여러 종이 많이 모여있는 게 군집이 모여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개체군이라는 정의와 군집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구분이 되나요? 키워드는 뭐야? 한 종, 일종, 여러 종입니다. 여러 종이 모여있는 건 군집, 한 종이 모여있는 건 개체군입니다. 이것도 못 외워서도 나중에 틀리고 또 막 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컨디션하고 뭔 상관이야?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우리. 아우! 시험 볼 때마다 쌤이 아주 가슴이 무너져요. 아무튼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생물을 크게 이렇게 작은 요소부터 큰 요소까지 함께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생물을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생산자라는 생물 누구죠? 식물들을 의미하죠. 식물들이 생산자. 뭘 생산하죠? 영양물질을 생산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물질을 생산하는 것들을 생산자라고 해요. 생산자를 먹고 사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소비자라고 하죠. 특히 생산자를 먹는 건 1차 소비자. 그 1차 소비자를 먹는 건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는 건 3차 소비자라고 하죠. 우리는 몇 차 소비자야?
좀 상위 단계의 소비자에 속하죠. 식물, 동물 가리지 않고 다 먹지만, 그죠? 상위 단계의 소비자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생태계의 일부이다, 아니다? 맞다, 이다라는 생태계 일부입니다. 사람은 없는데 이러면 안 되고, 그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생물 중에 우리 아직 안 나온 게 뭘까요? 힌트. 세균. 버섯. 곰팡이.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고. 버섯이 답이 아니라. 균류? 균류? 정답 분해자. 힌트 주려고 했는데. 힌트는 뭐냐면 굉장히 화가 나 있어. 분해자. 미안해. 분해자. 그러니까 분해하는 것들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세균, 곰팡이, 버섯, 균류 같은 것들이 다 분해자에 속해요. 그럼 분해자는 광합성을 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야? 못해요. 버섯 광합성해요? 못해요. 버섯 못합니다. 버섯은 음지에 살잖아. 살고 영양물질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못해요. 분해자는 광합성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렇게 왼쪽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생물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개체군과 군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야 되고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우리 구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을 잘 해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슈는 뭐냐면 생태계의 종류입니다. 생태계의 종류? 생태계의 종류? 생물과 비생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게 생태계잖아. 종류가 있다고? 종류가 있어요. 여긴 무슨 종류야? 삼림? 육지와 이렇게 함께 삼림? 열대우림? 이런 쪽이 되겠네요. 열대우림.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나? 생태계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다 알고 있는 생태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잡아. 생태계 종류. 첫 번째, 열대우림, 삼림, 초원까지는 너무 당연해요. 생태계 맞습니다. 갯벌, 여기서 식물은 본 적이 없죠. 하지만 여러 개의 동물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거기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잖아. 땅이라던가 물이라던가 환경이 제공되고 있잖아. 그러므로 갯벌도 당연히 생태계입니다. 사막도 생태계야. 사막에 생물 살아 안 살아? 살아요. 사막 여우, 그죠? 낙타, 살잖아. 그지? 생태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야. 연못, 공원, 어항의 공통점은요? 인공적이다, 인위적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만 그 안에 생물이 살고 있고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고 있다면 거기도 뭐다? 생태계가 맞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 밑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예요. 논, 밭 생태계냐? 맞아요. 맞다고! 논과 밭에 생물을 살고 못 봤냐? 메뚜기 살고 막 그래요. 거머리 살고 막 그런다고. 산다고. 막 우렁이 살고 막 그래요. 안 가봤구나. 좀 농사활동 좀 합시다. 그죠? 그리고 자라고 있는 벼도 생물 아니야? 옆에 잡초 막 자라고. 그죠? 잡초를 빼주는 작업이 김내기잖아요. 김내기. 해봤나요? 김내기. 김밥만 먹어봤지. 김내기 해봤나? 김매기가 잡초 뽑는 과정을 김매기라고 해요. 김매기. 어쨌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텃밭, 논밭 다 이런 거 다 생태계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태계의 범위 굉장히 넓죠. 생물과 비생물이 살고 있으면 무조건 생태계야. 인간이 관여했든 안 했든 생태계라고 불러줍니다. 심지어 어항, 그죠? 내가 만들었잖아. 어항도 생태계입니다. 어항을 사서 물고기 한 마리만 툭 넣어놨어. 생태계인가요? 맞아요. 물이 있잖아. 물이라는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이 있잖아요. 생태계 맞습니다. 물론 좋은 생태계는 아니지. 그치? 좋은 생태계는 아니겠지만 생태계라고 봐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생태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는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는데 생물적 요인은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알겠고요. 우리 분해자에 속해 있는 게 화나 있는 세균, 화나 있는 곰팡이, 화나 있는 버섯들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분해에 있는 빨갛죠? 화나 있는 거야.
아닌가? 아무튼 빨간 버섯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네요. 아무튼 많아서. 자, 그래서 생태계를 좀 살펴봤고요. 자,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또 있습니다. 또 시험은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봐봐. 생물과 비생물이 함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태양이 활동이 활발해지더니 공기가 막 뜨거워지고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 나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 맞춰서 내 몸을 진화시켜가지고 막 햇빛을 차단하는 물질을 막 만들고 막 그죠? 이럴 수 있어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거야? 태양 때문에 변화된 거잖아. 즉 비생물에 해당하는 게 생물에게 먼저 시비를 겁니다. 봐봐. 다시 거꾸로 말할게. 생물과 비생물이 살고 있는데 내가 먼저 태양한테 시비 걸 수 있나요? 야! 온도 올려봐! 이럴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올려! 그럼 말 듣나요? 내가 막 이산화탄소를 막 내뿜으면 지구온난화 빨리 시켜! 이럴 수 있나요? 내 맘대로 안 되죠. 생물이 비생물에게 시비를 걸 수는 없어요. 최초로. 비생물이 뭔가 바뀌면 공기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해져,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등등, 토양이 산성화돼 등등. 비생물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 맞춰서 생물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리할게. 이쪽이 비생물이고요. 이쪽이 생물이죠. 먼저 시비 거는 게 누구다? 비생물이다. 그래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게 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이란 말 하나요? 작용이 먼저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돌아오는 거잖아. 누가 먼저 시비 건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비생물이 생물에게 먼저 시비를 건다. 그래서 비생물이 생물에게 작용하는 것을 생물에게 먼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작용이라고 하고 거기 맞춰서 생물이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반작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해. 이건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작용이죠. 외부 환경이 변하니까 생물의 잎이 노래지는 거잖아. 작용입니다.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낙엽이 쌓여서 막 분해되니까 그 분해된 물질 때문에 토양이 비옥해져. 이건 낙엽이 먼저 썩은 거잖아. 이거는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겠죠. 반작용의 예에 속합니다. 이 얘들을 보고서 얘들을 보고서 이게 작용인지 반작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겁니다. 별표. 지렁이가 흙 속을 막 돌아다녀. 뭐가 생겨요? 굴. 맞아요. 구멍. 지렁이가 지나간 통로가 생기죠. 그 통로에 뭐가 들어가냐면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면 그 공기 안에 있는 산소 때문에 호기성 세균들이 겁나 좋아요. 그래서 막 번성합니다. 땅 속에 호기성 세균들이 많아지면 걔네들이 분해자 역할을 잘 해서 토양이 또 비옥해져요. 다시 말해서 지렁이 덕분에 토양이 완전 비옥한 토양으로 변하는 겁니다. 두더지도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 책의 그림에 두더지와 지렁이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어딨나? 그래서 이런 두더지나 지렁이 같은 것들이 토양을 돌아다니면서 땅속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더지나 지렁이가 땅을 뚫어가지고 토양이 비옥해지는 건 작용이에요, 반작용이에요? 반작용이죠. 생물이 하는 거니까 반작용에 속합니다. 세 번째 또 헷갈려요. 풀이 무성해지니까 토끼가 막 개체수가 늘어나. 이건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작용?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이 무성해진다. 토끼가 늘어난다. 둘 다 생물이잖아. 둘 다 생물인 경우에는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건 작용도 반작용도 아닌 거야. 그림에서 뭐라고 나와있다? 서로 영향을 주는 3번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 3번에 해당해요. 1번, 2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념하기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난이반을 잘 넘겼네요.